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1일 마감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이제 0.77%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정말 시장 강하죠. 어찌됐건 간에 뭐 요새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계시는, 서로 막 충돌해요. 곰과 황소가. 그렇지만 결국엔 지금 황소가 이기는 분위기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모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삼각 수렴형,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최다 질문 탑 77에 요 패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점은 비슷하고 저점이 올라가. 여기서 이걸 탈출하면 이제 랠리가 나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아져요. 무너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조만간 며칠 후에는 방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횡보 더 하다가 위든 아래든 튀어갈 것 같고, 이제 모습으로는 위쪽이 유력한데, 뭐 돌발 악재가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방향은 위고, 그리고 악재가 나와도요 증시가 올라버려요. 미국의 물가지수가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시장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마감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물가지수가 좀 중요하다. 근데 분명히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미국의 나스닥이.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튀어버렸죠. 역대 최고치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나스닥. S&P는 사상 최고치예요. 시장이 견조합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분위기 같아요. 이 원달러 환율 꺾이기 시작하고 다시 이 상태면 이건 밑으로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환율이. 아무튼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오늘 뭐 990선 돌파를 했고 다음 주에 1000을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자별 종합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좀 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샀고, 기관이 샀고, 연기금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수급 분위기 좋습니다. 연기금 다시 하루 만에 샀고,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 7천억, 오늘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수급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섹터별로는 오늘 철강주 좋았죠. 이번에 내려갈 때 철강주 잡으신 분들, 포스코, 그죠? 자, 저번에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정말 단순하게 하세요. 포스코 많이 빠졌죠. 대충 이런 데 사도 돼요.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운 좋으면 어제 사신 거고 분할로 사는 거예요. 포스코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하루만 이게 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포스코는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어가되 낙폭이 컸죠. 철강주 하반기 업황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가되 목표를 딱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호텔신라, 클리오 이런 것들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현대백화점도 그때 9만 원. 그러니까 얘도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짧게는 38, 많이 40만 원까지 보겠다.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라는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계속 장기 투자입니다. 뭐 반도체 같은 거,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목표치를 정하시고, 요새 철강주가 왜 빠졌죠? 막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막 안 좋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 좋던 기업이. 근데 하반기 업황 좋아져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새 부진한 게 석유화. 똑같아요. 지금 막 무너져요. 이제 25까지도 올 겁니다. 내려오면 26까지. 여기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막 악재만 쏟아져요. 석유화 안 좋은 얘기만. 드디어 뭐 업황 꺾인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돈 잘 법니다. 잘 벌고 생각했던 것만큼 수요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오늘 금호석유는 그 외국계가 그 난리를 쳤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제발 비싸게만 안 사시면 돼요.
여기만 피하시면 여기서는 어때요? 좀 물린다 해도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사 물려도 만약 여기서 샀는데 10%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올라와요. 본전까지는 쉽게. 크게 손해는 안 봐요. 여기서 사면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 위주로 하시기 바라겠고 절대 제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여러분 진짜 롱런 할 수 있습니다. 화학주 오늘 좋았고 오늘 그 화학업 중에서 대한화성, 뭐 KCC 이런 게 갔고 그 다음에 해운업종 운수창고, 페노션은 좀 급등했고요. 항공주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통신주도 오늘 SK텔레콤 좋았고 전기전자도 오늘 드디어 하이닉스랑 애증의 삼성 SDI 그죠? 가잖아요. 하이닉스 싸잖아요. 그죠? 삼성 SDI 왕따주. 근데 미국 투자 얘기 나오니까 튑니다. 미국이 삼성이 가면 누가 가죠? 혹시 일진머티리얼즈 기억나세요? 옛날에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안 갈 때. 얘 같이 가요. 물론 위에서 누가 두들겨 팼지만 바닥 찍었고 신흥 SEC 어제 올랐었죠. 오늘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 제가 보고서를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는데 신흥도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 SDI가 미국 투자하면 간다. 그래서 모으는 게 좋다. 왜냐? 언젠간 투자할 거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삼성이 투자할까 안 할까 우리 몰라요. 근데 한번 내가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 SDI가 미국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무조건 해야죠. 미국 시장 포기할 일 있습니까? 언젠간 해요. 근데 모르니까 안 가는 거죠. 반드시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죠? 사는 거예요, 밑에서. 급 나가면 더 사고.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갔지만 이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나올 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이럴 것 같은데 주가 빠져요. 잡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투스도 요새 하도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컴투스도 지금 폭락했죠. 아직은 멀었어요. 연말에 게임이 하나 나와요. 그것도 엄청난 대작 게임이에요.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요? 기대감으로. 이거예요. 이게 7월인지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미래는 언젠간 오니까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야지. 이거 산다 그러면 아마 옆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건 뭐하러 사? 막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올라가는 거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단 내가 이 기업을 알고 있어야죠. 스토리를 알아야지 하죠. 컴투스가 언제 게임 나온다 알고 있어요.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빠졌으니까 삽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오늘 종목들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좋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업종도 오늘 좀 반등. 오늘 뭐 대부분 올랐어요. 자동차, 운수장비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종이목재, 서비스업, 근데 제약주는 어제 좋았다가 오늘 좀 하루는 쉬었습니다. 좋고, 보험주, 음식료는 방어주라 좀 이럴 때 장 오르면
잘 안 가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거예요. 예. 의류주도 최근에 좋았고, 소비주는 다 빠졌어요. 왜냐? 최근에 좋았거든요. FNF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쉬는 거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는 눈에 띄는 게 드디어 LG화학이 갔습니다. LG화학 고생하셨고, 제가 LG화학도 저는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 IPO 때문에 이날 외국계가 매도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 아,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 건데, 뒷북 보고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치 분석을 하니까 최대 70만 원도 갈 수는 있어요. 오르면 110만 원까지. 그럼 여긴데 여기서 저게 무서워서 팔 필요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적정한 거는 80에서 100은 상장을 해도 딱 적정한 수준이에요. 설사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을 해도 이 가격이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상장하는 게 싫다. 그래서 팔고 싶으면 이제 올라갈 때 파시라는 거예요. 뭐 요 정도 레벨. 90만 원 중후반대. 예, 그게 낫다는 거죠. 아무튼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 계산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화학 첨단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 더하면 어쨌든 지금은 비싼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도도 좀 대표적이죠. 지금 만도는 LG화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단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르라 그랬고요. 어차피 못 가니까 여기 이날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 작년에 물적 분할했을 때가 이날입니다. 여기서 한 일주일 내내 빠졌어요. 반등하고 또 급락. 이게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회복되는데 최소 2달은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만도는 지금 상황. 최대 6만 원까지도 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은 버티시는 거고, 만도가 당장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물적 분할 때문에 뿔 났어요 지금. 투자들이 뿔도 났고, 그 다음에 막 던지고 있으니까 가장 핵심 사업을 떼내니까. 그래서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나는 도저히 단기로는 안 되겠다. 단기 투자했는데 그럼 정리하는 거죠. 중장기 투자는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시면 가져가시고, 이제 만도가 이렇게 되면 좀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 수급이 어디로 가냐면 현대모비스나 한운시스템 이런 기업들로 막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현대모비스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도가 이제 약간 이벤트 때문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도 만도는 회사만 보면 되게 좋은 회사 맞아요. 기술력 있고. 다만 이번 경영진의 결정은 너무 아쉽습니다. 예. 주주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경영진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소차 연료전지도 올랐고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다 좋았고, 해운주 영상 콘텐츠도 오늘 좋았습니다. 와, SBS 콘텐츠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철강주, 농업주, 비철금속, 백신여권, 화학섬유, 뭐 웹툰, 석유화학, 쿠팡, 음원음반. 오늘 SM이 7%나 올랐습니다. SM 이제 서로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IT 대표주도 삼성전자 부합이 끝났지만 다른 기업들이 워낙 좋아서 반등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 뭐 5G도 좋았어요. 5G도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노와이어가 7% 폭등, 와이팜이 6%.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려 계세요. 대덕전자, 텔코요, HFR. 또 오늘은 다 일제히 급등해서 뭐 다행입니다, 진짜. 철도, 전기차, 통신장비, 광고도 오늘 좀 올랐네요. 인크로스가 5% 올랐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재료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동안 안 가다가. 예. 그리고 폐기물 처리, 태양광 에너지 다 고르게 반등했습니다. 폴더블폰, 페인트, 영화, 2차 전지 뭐 대부분 올랐고, 밥솥은 아침에 제가 3%에서 저도 몰랐는데 무슨 뭐 정치 테마주래요. 비행풍년이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얘가 폭락하면서 좀 빠졌고, 전선주, 건설 중소형주는 이제 타워 크레인 아시죠? 요새 타워 크레인 파업한대요.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냥 쭉쭉쭉쭉.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됐습니다. 그 건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옛날에 DLNC 많이 말씀을 해드렸죠. DL 건설 옛날에 전 이것도 여전히 못 가서 괜찮고, JSND가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괜찮아요. 남들 관심 없잖아요. 옆으로 쭉 횡보하는 거, 이런 게 제일 편하죠. 접근하시기. 저런 거를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할로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솟을 때가 있어요. 예. 나쁜 회사 아니면. 정유주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고, 은행주는 금리가 급락해서 빠졌어요. 화장품은 올라서 빠졌고, 대부분 이쪽 편의점, 화장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점.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어쨌든 5월달 너무 좋았는데 성장주가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쉬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볼게요. 오늘은 뭐 시장이 좋아서 오른 기업이 많았던 것 같고, SKI 테크놀로지. 제가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기업 분석 한번 해드렸죠. SKI 테크놀로지 14만원 정도면 바닥 같다. 15, 14 정도 바닥으로 봤어요. 근데 안 갔죠. 가치 분석 한번 해드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안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안경 벗은 모습을 공개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식사하고 계시면 또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제가 그 SKI 테크놀로지도 이게 15, 14가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횡보하다가 드디어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잘 들고 가시고, SKC도 오늘 급등, SM, 첨보, LG화 다 성장주가 많이 갔어요. 확실히. 성장주에 날렸고, 그리고 안 갔던 기업들, W게임즈, 그죠? 게임즈 중에 못 갔던 기업들 다 한 번씩 돌려요 지금. 못 오른 기업들, 솔루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ST팜, 배우조선행도 올랐고, 웹젠, SK, 대한항공, 하나도 안 갔죠. 예. 이런 기업들이 갔고, 그 다음에 좀 오늘 빠진 기업들은 많이 빠진 건 없는데, 휴젤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졌고요. 매드팩토가 어제 급등했다 다시 빠졌고, 바이오 일부 기업들은 좀 빠졌고,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아프리카 TV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점에서 봉 커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도 좀 쉬었고, 제일제당도 최근에 올라서 쉬었고, 오스테임플란트도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코스맥스 갖고 계신 분들은 유증도 받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유상증자도 받고 주가는 원상복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유증이 악재였지만 제가 그때 여기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좀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매도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올라왔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제는 저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좀 쉬었고, 예. 애니소프트는 여전히 모으는 자리 같고, 오리온도 되게 안 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들이 많은데 안 오른 기업들 한 번씩 주말에 찾아보세요. 지금 못 오른 기업들이 있나? 예. 한번 볼까요? 있나 없나?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오르기는. 근데 아직도 안 오른 거 한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시를 들면 하나 보세요. 몰랐나요? 여러분 다 아는 기업.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기업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뭘 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류의 기업을 주말에 꼭 찾으세요. 무조건 1순위는 내가 아는 기업. 2순위는 그래프를 보시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업. 주가 많이 안 오른 거. 뭐 월봉 봐도 좋아요. 월봉에서 늘어지죠. 몇 달간. 그 월봉 보면 바닥이죠. 하나. 그러니까 저런 류의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오토웨버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많이 올랐죠. 이런 건 패스. 보유는 해도 되는데 신규 매수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올랐고, 현대그린푸드도 제가 그때 언급드리고 엄청 올랐고, LS다우기서 컴투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뭐 이건 너무 좋죠. 들어가기.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실리콘, GS리테일. GS리테일도 좀 최근에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괜찮죠, 여전히. 주가는 뭐 위치 괜찮고.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도 최근에 올랐다가 횡보. 예, 괜찮은 자리 같고요. GS건설, 현대차, LG전자도 괜찮고. 그러니까 최근에 못 오른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말 기간 동안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업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모멘텀이 있는 게 좋죠.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는 거. 아까 하나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에요. 자회사들. 모멘텀 있죠. 예. SFA가 지금 안 갑니다. 보세요. 근데 OLED 장비죠. 삼성이 투자하면,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공장을 지으면 얘가 납품해요. 장비를. 이런 식이에요. 이렇다면 대응해볼 만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차트만 보라는 건 아니고, 덜 오른 기업들 중에서 KTNG 여전히 안 가죠. 근데 뭐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되죠. 그죠?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화승엔터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정리하라고 했던 거 여기서. 근데 화승엔터 지금은 아닌데요. 혹시요, 여기 지지선이 여기에요. 이거 깨지면 잡아도 괜찮아요.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예, 요 아래쪽에서 찬스 같아요. 이거 좋았잖아요. 그때 제가 실적 때문에 정리하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은 다시 살 수 있는 위치가 오고 있어요. 신발 만드는 게요. 삼성전기 여전히 살 자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샘도 괜찮고, 안 간 거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AT, 종목이 정말 많긴 많네요. 콜마 BNH도 안 갔죠. 징그럽게 안 가죠. 안 가고, 이노션은 좀 올랐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제가 뭐 얘기하기가 겁나긴 하지만, 예, 정말 어려운 기업인데, 그냥 이건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상으로는 바닥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LG도 마찬가지. LG도 바닥권, 예, 인 것 같고, 그다음에 KB금융, 정근당 다들 대부분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강원랜드, 롯데케미칼, 그리고 오리온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본 건데, 다음 주에 무조건 갑니다는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철저히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리온 샀어요. 한 1,000만 원어치. 한 달 동안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엔 또 그 후에는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많이 빠졌으니까. 예, 위치가. 잃을 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리온 좋은 기업이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무튼 이번 주에 좀 공부해 보시고, 이런 류의 지금 스타일의 기업들을 잘 찾아보세요. 횡보하는 거.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저는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기업을 사면 안 돼요. 물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여기 지수가 급나가면 이 고점에 있는 거는 빠져버리죠.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바닥에 있는 기업은 지수 올라도 그렇고 내려도 그래요. 크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한번 주말에 좀 잘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롯데정밀화. 요새 좀 롯데정밀화도 오르다 좀 빠졌는데 화학주가 대부분 안 좋아요. 석유화학 계열의 회사들이 대부분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뭐 쏙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롯데정밀화학의 염소 계열, 그러니까 염소 계열의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게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ECA 스프레이, 이게 아마 그 에폭시 수지 원료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대요. 앞에 전방 산업이 에폭시가 페인트 원료.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건설 조선 쪽에. 그래서 ECH 수요도 좋고, 그리고 암모니아 예전에 우리나라 1등 업체예요. 암모니아 생산, 암모니아 유통. 근데 암모니아는 수소 대체입니다. 예.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를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질소랑 수소 하나를 붙이면 수소에다가 H를 하나 딱 붙여주면 그 NH3가 돼서 이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운송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암모니아 배 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탄소 배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1등 업체고, 그래서 화학 이쪽도 여전히 주력 제품 나쁘지 않은 데다가 암모니아 좋고, 이 논리로 그때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아무튼 되게 긍정적인 회사인데 석유화학이 요새 안 좋아요. 상태들이. 롯데케미칼 완전히 밑으로 쭉 꺾여버렸고, 정밀화학은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티는 거죠. 훌륭하죠. 예. 아무튼 밀리면 괜찮아요. 밀릴 때 꼭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오르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송원산업 또 마찬가지로 좀 주가는 옆으로 행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첨가 그 뭐라 그러죠? 예. 산화방지제. 제가 헷갈렸는데,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에 딱 넣어가지고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 2등 기업입니다. 어쨌든 석유화학 기업들도 너무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 소외를 받고 있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혹시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분할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 비율을 60대 46대 4로 하나 봐요. 그리고 액면 분할 한대요. 날짜 기억해 놓으세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때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하고 새로 신설되는 회사가 지주회사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지주회사고, 그 회사 밑에 하이닉스, 원스토어, ADT 캡스, 자회사 다 들어갑니다. 비상장 자회사가 웬만하면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회사가 알짜예요.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알짜예요. 보통은 사업회사가 알짜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주회사는 별 볼 일 없고. 근데 SK텔레콤은 반대입니다. 지주회사가 더 매력 있어요. 사업회사는 왜냐하면 통신만 하거든요. 통신은 크게 매력은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인베스트먼트가 지주회사인데 보유한 지분 가치가 할인 전에 24.4조 원이래요. 근데 이걸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3.4조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일 시가총액 대비 44%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지고 SK텔레콤이 지주회사가 신설법인인데 걔가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시가총액이 9.28조 원이래요. 지금 현재. 근데 보유한 지분 가치 합치면 13.4조를 가야 된대요. 예. 그럼 나중에 분할하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건 한번 지켜보시고, 아직 못 얘기지만 좀 미리 좀 생각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HN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안 좋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페이코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NHN은 좀 좋게 말씀드리죠. 예, 진짜 만년 못난이었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 또 롯데정보통신도 참 못난이었죠. 기억나세요? 롯데정보? 예, 옛날에 막 제가 올해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어디선가.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4월 달에 이때 안 좋았어요. 3월인가 4월에. 3월일 거예요. 2월 아니면 3월로 기억해. 그때 왜 안 좋았냐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근데 기회였죠. 그래서 한번 쭉 뺐다가 1분기 실적 나오고 신고가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장기 투자 힘이에요. 기업을 잘 알고 있으면 성장 가치를 알면 안 좋아도 버티는 거예요. 수익 나는 거죠. 근데 삼성 SDS 안 가죠. 그렇지만 SDS도 여기서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못난이도 아니고. 그죠? 예, 버티시면 돼요. 근데 NHN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너무 안 갔고 실적도 안 좋았고. 근데 드디어 터닝 한대요. 실적이. 예, 게임도 마찬가지고. 웹보드 매출이 규제 발생 이후 분기 최고 레벨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드래곤 처음에 한번 설명드렸죠. 신작 게임 출시 앞두고 있고, 빅게임 부분은 그 NHN 고도라고 그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아마 상장할 거고 나중에. 페이코는 오프라인 결제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NHN 10만 원까지는 좀 쉽지 않고요. 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1차는 여기 8만 원 중후반 이 정도, 예. 그 정도가 딱 적절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참 요새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 이원식 애널리스트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비중 확대, 대만 업체들이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망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5%, 4.2%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고요. 5월 들어서. 다만 6월달 딜의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6월 18일 날 중국에서 무슨 쇼핑 행사가 있어요. 그때 스마트폰 좀 팔리셔서 재고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의 5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6.8%,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노트북 업체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IT 기업들 주가에도 안 좋게 작용한 거죠. 좋았다가 꺾이니까. 수요 둔화형, 이게 다행인 건 뭐냐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수요가 빠져서는 아니고 공급 부족, 대만 말레이시아 지역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예요. 수요만 유지되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은 게, 한쪽에서는 수요 부진도 시작됐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공급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구도 모르죠.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이원식 연구원은 수요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요가 저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기업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재택근무 끝나고 기업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6.18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동안 좀 안 좋았죠. 예. 근데 요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면 스마트폰 재고가 줄고, 그럼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서버는 하반기엔 뭐 이거는 의견이 없더라고요. 서버는 좋아진다.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버 쪽은 뭐 올해 3분기에는 큰 폭의 성장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 의견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요새 논란들이 하도 많아서. 예.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1만 5천 원이 됩니다. 예.
요새는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낮추는 곳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 요건 좀 오늘 올라갔으니까 오늘 사는 필요는 없는데요. 아침에 이 보고서 괜찮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 편입됐던 복지 플랫폼. 네,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새 이제 뭐 구정 선물이나, 그러니까 설날 선물이나 추석 선물 살 때 옛날에 상품권도 줬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복지 플랫폼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기 직장인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그 자기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복지 플랫폼입니다. 국내 1등이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가 됐고요. 예, 복지 포인트 수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0억 원 내에. 이제 복지가 중요하니까. 그다음 온라인 사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온라인에서 결제하거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 구색도 많아지고, 계열사 상품.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169억 정도,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은 좀 올라가 버렸어요. 현대이지요. 그죠? 엄청 빠졌죠. 아무튼 따라가지 마시고, 아,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그런 정도로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내용은 괜찮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틴이 있는데, 넥스틴은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전공정. 후공정이 뭐냐면 우리 조립 패키징 검사하는 게 후공정이고, 그런 게 이제 그 뭐 테스나나 아니면 네페스 같은 기업들이 그걸 하는 거고요. 이 넥스틴은 뭐 하는 회사냐면 앞 전공정, 웨이퍼를 만들 때 웨이퍼에 회로 그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패턴 같은 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전공정 검사 장비예요. 되게 이거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KLA. 이 회사가 거의 독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작년 6월에 이지스2라는 신제품을 넥슨이 출시해가지고 많이 어느 정도 격차를 좀 줄였나 봐요. 가격은 훨씬 싸요. 품질은 비슷한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고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수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장이후 넥스틴 주가는 급등하다가 올해 3, 4월에 조정을 받았고요. 연간 매출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조금 기대보다 좀 못하면서 최근 주가에 영향을 좀 좋다고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중화권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고, 왜 중국에서 넥스틴을 좋아하냐면 미국 반도체 장비를 못 써요. 수출 못 하니까. 그래서 한국 걸 좀 선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대 요인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3D NAND 설비 투자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쟁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서 넥스틴이 잘하고 있나 봐요. 넥스틴은 한번 나중에 그 전자공시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 읽어봤더니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예, 그래서 오늘 저 보고서 영향으로 넥스틴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횡보할 때 항상 맞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주식 매수하기는 너무 좋은 위치죠.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아까 보여드렸지만 존속 투자, 요게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 후 존속 회사는 이제 그 배당 규모는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14조 17.9조 원의 시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 투자 회사 지주사죠. 여기는 10에서 12조 원 정도.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할 여진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합쳐도 어쨌든 뭐 하단이 24.3조 원이고 지금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올라가면은 20 얼마죠? 29조까지 갈 수 있죠. 한 30조. 30조면 한 20% 이상 주가 상승이 여력 남아있죠. 20-30%.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거래 정지까지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포스코 중국발 가격 조정 길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좋은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어쨌든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가격이 5월 노동절 연휴 이후로 이제 급등하자 리커창 총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공무원 상무회의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죠. 그리고 해당 발언 이후로 철강 제품 가격이 이제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강석 가격이 워낙 좀 그동안 오르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이제 증가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판매 가격 올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감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 연결 영업이 1조 8천억 정도 추정을 해 줬고, 동사의 그 제품 판매 단가 및 수익성은 중국 시황에 일정 기간 후행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분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2분기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41만 원까지 그때 올라가면서 한번 너무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 후로 약간 이제 불안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주가가, 예, 다시 좀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이번에 어쨌든 저점은 잘 나왔으니까 잘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 보여드렸고, 예, 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증권사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이런 것도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증권사 싫어하는 것까지 제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뭐 이걸 좀 더 다른 쪽으로 제가 뭐 캡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쪽으로, 아니면 제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증권사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증권사 좀 약간 불편해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는 못 보여드립니다. 네, 못 보여드리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보고서는 제가 직접 입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는 크게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입으로, 제가 아침에 3%는 보고서 안 보여드리고 그냥 설명만 하잖아요. 읽는 거, 요약.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예, 조금, 그러니까 미리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특정 증권사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당연히 자기네들이 또 저작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뭐 정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잖아요. 예. 저는 많이 알려지면 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좀 증권사 보고서는 앞으로는 좀 그냥 제가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좀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방송 끝나고 지금 다시 하나 더 녹화하는 건데, 그 2차 전지 오늘 리밸런싱이 있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 보니까 종가에 다 급등 나왔어요. 일부 기업들이.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를 리밸런싱 했대요. 그래서 좀 그동안 일부 올랐던 기업들은 오히려 매도가 종가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일단 종가 리밸런싱 하면서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HN은 이제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일부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SKI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종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종가 동시 효과가. 예, 저는 이제 1분만 보고 예, 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종가 급등했죠. 예. 동시 효과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월요일 날 급락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일시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그랬다는 건 좀 염두는 해두세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종가에 좀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정도. 뭐 엄청 오른 건 아닌데 83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가 그냥 종가 올려버린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고. 이게 보면 종가를 여기서 띄워버렸죠. 2만 원 정도. 펑 띄웠죠. 삼성 SDI도 좀 들어갔고 SKC 일부. 근데 이노베이션하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어요. 이 종가 보이세요? 그냥 확 던져버렸죠. 여기 점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종가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비정상이죠. 지금 그 다음에 아까도 어쩐지 일진머티리얼즈가 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이런 기업들이 보세요. 일진머티리얼즈도 종가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종가에 변동된 거는 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올라간 거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좀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예,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그랬어요. 2차 전지 코덱스 200에 코덱스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의 오늘 보니까 뭐 그 테마 지수가 좀 변경이 있었나 봐요. 2차 전지. 그래서 일부 기업들의 그 변동이 종가에 엄청나게 좀 있었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시고 이 기업들은 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SKI 테크놀로지가 종가가 지금 15만 7,500원인데 지금 이게 시간의 거래거든요. 시간의 거래는 15만 3천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가예요. 14만 8천원짜리가 15만 7,500원 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가에 그냥 한 번에 리밸런스 사다 보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오늘 이제 벌써 6시가 넘은 제가 또 마감 시황 이제 끝났고 이제 또 종목 상담 저 언제 집에 가죠? 네, 1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 장 좋아서 다행이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종목 상담 올라오니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